안성환의 시사야. 최근 문화유산 분야에서 그야말로 핫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간송미술관이 8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이 소장해온 유물, 그것도 보물로 지정된 불상 두 건을 경매에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 국보 보물을 경매로 내놔도 되는 걸까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보물을 매물로 내놓은 간송미술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부터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국보나 보물 이거 거래해도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매매할 수 없게 만들면 누가 국보 보물을 갖고 있고 또 지정을 하려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럼 굉장히 엄격하게 거래가 되거나 그냥 함부로 팔고 사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매매된 지정문화재를 보면 보물인 원인석보라든가 경국대전 뭐 이런 문화재들은 개인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이런 식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바뀌면 문화재청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의무를 안 지키면 제재를 받습니다. 벌금 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반출을 걱정하실 것 같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보관을 엉망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런 국보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관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나라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네. 해외 반출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일반 동산 문화재의 수출 이거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금지가 되는데 일반 동산 문화재라고 하면 부동산은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산 문화재라고 네. 하면 모든 문화재는 해외로 반출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일단 거래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간송미술관이 경매에 내놓은 보물 어떤 건지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보물 284호 금동 열애입상, 285호 금동 보살입상입니다. 하나는 통일신라, 하나는 삼국시대 불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건은 위작설이 또 제의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간송미술관은 또 이게 굉장히 유서가 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문화재를 사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각고의 노력 그렇죠. 끝에 사들인 네, 문화재 네.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 사들였던 건데 그리고 그걸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간송미술관에서 왜 보물급 문화재를 지금 매물로 내놔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간송미술관에는 국보가 12건, 그다음에 보물이 32건, 시도문화재가 4건에서 지정문화재만 48건이 있거든요. 네. 비지정 문화재까지 합하면 4천여 건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난해 전성우 간송미술관 이사장이 별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장문화재 중에서 지정문화재는 가족들한테 이제 상속이 됐다 그러고 나머지 비지정은 간송미술관 재단에 출연을 했다 그러는 건데 이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할 수 없이 소장문화재 2건을 경매에 출품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전성우 이사장은 전영필 선생의 자제. 네, 자제입니다. 그리고 네. 그 전성우 이사장이 별세하면서 그 밑에 이제 전영필 그렇죠. 선생의 손자가 되겠네요. 하고 이제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족이죠. 동생이요? 일가입니다. 네. 근데 상속세가 대체 얼마나 많이 나왔길래 이렇게까지 문화재를 내놔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오해가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문화재청에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국보 보물 시도 지정 이상의 문화재 48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지정문화재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는 것이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12조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간송미술관 재단이 성실한 공익법인으로서 국세청이 인정한 법인이라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법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실한 공익법인이라면 간송재단은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문화재에 관한하는 단 한 푼의 상속세를 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송미술관이 상속세 때문에 문화재 때문에 보물을 2건을 경매에 출품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제 재단이 어려워지면 기본적으로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고육책으로 매매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속세 때문이라고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온 걸로 제가 봤는데 네. 그건 다 사실과 다른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간송미술관에서는 뭐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까? 그 이 보도 자료를 냈어요. 입장문을 표명을 했는데 상속세 때문이라는 말은 없어요. 문화재 때문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단지 그 2013년 재단 설립이 되면서 대중전시와 문화 사업을 병행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했다. 그런 가운데 전성훈 이사장의 별세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소장하고 있던 불교 관련 문화재를 매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간송이 상징해왔던 서화, 도자, 전적,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소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궁금해서요. 네. 비지적 문화재를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굳이 뭐 돈을 만약에 만들어야 한다고 네. 하면은 비지적 문화재도 가격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럼 비지적 문화재를 좀 매각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여기 보면은 불교 관련 문화재를 매각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마 그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것 같고 보물급이 아무래도 이 가격 면에서는 훨씬 비싸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나름대로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좀 비싼 걸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고 네. 한 이유가 앞서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간송 전영필 선생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문화재를 팔고 사기 때문에 뭐 그 자유기 때문에 네. 뉴스가 별로 안 되죠. 근데 이제 간송 어떤 데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 재산을 털어서 이 문화유산을 수집해 갖고 이분의 수식어는 그거잖아요. 문화재 독립운동가라고 하고 그중에 가장 유명한 물론 유물은 훈민정음 해례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 이제 뭐 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용법을 설명한 책 이 책이 발견되지 않아서 뭐 이 세종대왕이 화장실에서 뭐 창제를 했니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까지 그 일제에서 이제 그렇게 퍼뜨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장실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창호지에 이렇게 창살을 보고 네. 기억니은 티글을 뭐 만들었다 미음 만들었다 우리도 그 이런 재미로 얘기가 그냥 이렇게 퍼뜨려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참 나쁘끄러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뭔가 일제시대 때 소문이 예, 그렇습니다. 퍼뜨려서.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건데 그 마침 1940년에 전영필 선생이 경북 안동에 이 해례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와집 10채값 1만 원 플러스 이 거강꾼한테도 1,000원을 더 얹어주고 이제 받으면서 귀한 문화유산은 귀한 만큼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더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얻은 유물이 바로 묵가지보라고 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니었으면은 아궁이로 들어갈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궁이는 해례본이나 좀 다른 거 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또 그런 게 그 그건 이제 다른 뭐 이 거였나요? 친일파에 뭐 아궁이 들어갈 걸 갖다가 이렇게 잠깐 지금 생각이 네. 안 나는데 그걸 그랬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갖고의 노력 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렇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영필 선생이 노력을 했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유물을 지금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 일본인 교수한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일본인 교수가 또 경성제대 근무하다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랬다는 거죠. 아, 이게 나도 그거를 손에 쥘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라고 아쉬워했다는 거거든요. 일본인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주죠. 모골이 지금. 성연한 생각이 들죠. 그걸 뭐 굳이 선의로 내놓을 이유가 네,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지금 해례본 말고도 간송이 수집하고 또 사들였던 국보급 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앞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래서 뭐 것처럼. 이 특별히 이 당시에 그 이 일본의 세계적인 고미술 무역상이 있어요. 야마나카 상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야마나카 상회하고의 어떤 그런 그 3파전, 3번에 걸친 수집 전쟁 이거는 굉장히 그 인구의 회자가 되는데 야마나카 상회하면 뭐 이 뭐 시카고니 런던이니 파리니 베이징이 이런 데 지사를 둘 만큼 세계적인 거상이었거든요. 네. 거의 뭐 이렇게 세계적인 거상하고 네. 그 간송 전영필 선생 혼자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야마나카 상회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네. 뭐냐면 해원 신윤복의 풍속화첩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네. 국보 그 해원 전신첩인데 그게 이제 1934년인데 간송 선생이 이제 그 해원의 풍속도 30점이 야마나카 상에 소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타진을 합니다. 파는 게 어떠냐라고 하니까 야마나카상에서는 이 30장에 30장에 5만 원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 5만 원이면 기와집 한 50채 가격이다라고 하거든요. 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간송이 이거는 뭐 인연이 없나 보네라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야마나카 상회에서 가격 좀 조정 좀 해보면 어떠냐라는 연락이 왔다 그러죠. 팔 의사는 있는데 우리 한번 좀 흥정 좀 흥정 해봅시다.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간송이 당장에 오사카로 날아갔는데 예. 그래서 간송 앞에 딱 나선 사람이 야마나카 사다지로라는 그 야마나카 상의 대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간송이 일단 작품 좀 봅시다 해서 이제 작품을 봤는데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의 양반 사회를 풍자한 풍속도 이런 풍속도는 없다. 예를 들자면 한량과 기녀들의 일탈한 사랑을 은밀하게 또 에로틱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뭐 굉장히 좀 보였는데 예를 들자면 그 남녀의 야밤 자유연애를 그린 작품이 있어요. 월하정인이라고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그리고 이제 월야밀회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첫 키스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그림사상. 네. 그리고 단오풍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조선 최초의 누드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해원의 풍속도는 여성인 기녀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다만에 갇혀 있던 여성들을 울타리 밖으로 해방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 좀 작품 속 남자들은 다 그냥 좀 시덥지 않게 그려진 찌질이죠. 그래서 보면 소년전홍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자 중에 손목을 잡아끄는 젊은 선비, 그다음에 그 성매매 현장을 표현한 삼추가연, 그다음에 뭐 노골적인 스킨십을 그린 청금상년, 그다음에 뭐 이 선비의 눈빛이 음흉한 정변야화 등을 보면 참 한심한 남자들인데 그중에 저는 이 연소답층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뭐 이 선비가 나오는데 당신의 마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생이 탄 말을 직접 몰아요 양반이. 그리고 다 기생의 담뱃불을 부셔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진 마부가 얼쩔 줄 몰라 하면서 진짜 마부가 그런 표정을 담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 그림도 약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생집에서 술에 취해서 난투극을 벌이는 유곽쟁웅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참 당대 양반 사회의 어두운 일면 정말 어김없이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시대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제가 예전에 리움에서 네. 요즘으로 말하면 성인용 그림들 네. 이거를 전시회를 한 적이 추나 있었어요. 같은 것도 있죠. 네. 그걸 제가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거. 예. 그러니까 그 시대 쪽 사람들도 다 똑같았구나 사는 모습들을 네. 그거를 그대로 풍속화 같은데 담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네. 가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영필 선생이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갖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이건 뺏겨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야마나카의 대표는 멀리서 왔으니까 5만 원에 4만 원으로 1만 원 내려줄게라고 하니까 이제 그 간성이 2만 원 해갖고 이제 일종의 후려쳤죠. 그래갖고 이제 뭐 난감해하니까 야마나카가 그러면 이거면 안 되겠네요. 인연이 없나 보네요. 나는 눈으로 직접 본 것으로만 만족할게요라고 이제 뭐 직접 일어섰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간성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니까 작별 인사를 구하니까 야마나카가 이거는 뭐 선생 것 같아요. 화첩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관 싸움 끝에 2만 5천 원으로 현금으로 낙찰을 했고 결국 이 야마나카가 68살이었다는 거거든요. 전영필 선생은 28살, 40살의 차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소장가한테 이른바 진 거죠. 어떻게 보면 손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또 이게 둘 간의 싸움 중에서 재미있는 거는 참기름병을 두고서 사이에 두고 또 싸운 게 있어요. 전쟁을 벌인 게 있습니다. 참기름병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참기름 넣는 병. 참기름병으로 썼던 거죠. 그러면은 네. 원래는 다른 용도인데 예. 문화재 가치를 알아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1920년대 초쯤에 참기름 장수가 이제 일본인한테 이제 이 참기름을 팔려고 갔는데 예. 그걸 본 일본인 여성이 주인이죠. 그래서 딱 보고서 병까지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 4원, 그다음에 병 1원 해갖고 5원에 이렇게 샀다는 건데 일본인 여성의 남편이 골도풍상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골동품상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 병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뭐 병 표면에 붉은색, 검은색, 푸른색 알료로 해서 국화, 난초, 별나비가 이렇게 새겼으니까 되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부인의 안목을 칭찬하면서 역시 내 부인이야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다 그러는 거죠. 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거길래 그렇게까지 또 칭찬을 해줍니까? 이게 백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왕실 도자기를 굽던 경기도 광주의 분원에서 제작된 건데 네. 아마 그 마을 주민이 가마태에 묻혀 있는 거를 그 참기름 넣어서 팔았다라는 거고 이런이던 백자가 이제 뭐 거쳐서 1932년 경매에서는 3,000원 레인지로까지 뛰었다 그럽니다. 10년 만에 몇 배가 뛴 겁니까 그러면은? 3,000배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장자가 이 죽으면서 유품 200점이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예. 경매 도록을 본 간송, 야마나카 상해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일본인 수집가에 이제 세 사람이 이 백자에 꽂힌 거죠. 3파전이 된 거네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가 벌어졌는데 5,000원부터 계속 이제 본격 경쟁이 시작되고 6,000원, 7,000원 뛰고 간송이 8,000원 부르니까 한 사람 일본인 수집가는 떨어져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간송이 내 거구나라고 했는데 9,000 부른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야마나카 상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간송은 10,000원 부르고 계속 그때부터는 500원 단위 싸움이고 그래서 11,500원 순식간에 14,500원까지 됐는데 그때부터는 또 10원 단위로 이제 효과가 이제 되는 거죠. 보통 경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가격이 다 오를 만큼 올랐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뭐 10원 싸움하고 10원 싸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송이 14,580 하니까 이제 야마나카에서 포기를 했는데 이 정말 최고의 명승부였다는 거죠. 이 최고의 명승부가 간송의 승리를 끊었는데 그렇게 낙찰받은 백자는 국보 제294호입니다. 지금. 이 정말 간송이 아니었다면 뭐 다 그 야마나카 상회한테 다 넘어갔을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간송이 아니었으면 다 일본인 손에 넘어간 것 중에도 갔을 텐데 하나는 이제 그 영국인 변호사 존 게스비가 그 일본에서 그 고려청자 명품만 모았어요. 그 중에 20점을 모조리 간송한테 팔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 게스비가 서울에 왔습니다. 그때 예. 간송이 당시 한참 짓고 있던 미술관, 지금 간송미술관인데 그걸 구경시켜주면서 이 게스비 씨 기와가 수집한 고려청자를 지금 나는 이곳에서 전시하면서 조선에서도 이런 찬란한 문화가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스비가 나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나는 돈 받으려고 문화재를 수집하고 팔라 그러는데 이분은 이거를 이렇게 개인 이 박물관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전시하려고 그러는구나, 보존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거를 팔았다라고 하죠. 그래요. 네. 정말 간송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간송의 문화재 수집을 두고서 월탄 박종화가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죠. 간송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선의 얼을 사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간송의 뜻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일 오후에 사실 경매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이 경매를 사실 되게 그 착잡한 심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지금 이 시간이죠. 아니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사주면 안 됩니까 이거? 네, 이 국립박물관 16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전국에 네. 유물 구입비가 지금 통틀어서 4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0억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드리려면 이게 지금 시작가가 지금 건당 1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사더라도 돈이 확 들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거여서 근데 지금 박물관에서는 고민하고 있다 그럽니다. 실제로요? 네. 부담이 되더라도 사드리겠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민간의 손에 좀 넘어가지 않게 아무래도 국립박물관이 갖고 있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40억 원이라는데 좀 놀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유물 구입비를 조금 예산을 좀 늘려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사서 후대에 길이길이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문화재 보존에 대한 현실까지도 지금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